네, 정보통신기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그냥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네, 안녕하세요.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에 CBT 문제 나온 것들을 좀 몇 개 좀 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요. 저희 책에 있는 내용과 대부분 유사합니다. 근데 약간의 내용이라든지 숫자들을 변경하고 있는 게 트렌드인 것 같아요. 예부터 보면 전송해야 할 신호의 주파수가 300에서 3300Hz이다. 주파수가 약 300에서 3000이니까 3000Hz 정도가 이제 주파수를 이제 소유하는 거고, 여기에 보호대역이 가드밴드가 300Hz가 더 있다는 거죠. 이러한 신호를 전송할 때 최소 대역폭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이게 좀 대역폭에 대한 개념을 묻는 건데요. 신호 주파수 대역과 가드밴드가 합친 대역폭이 있어서 3300으로 잡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신호가 있고 신호와 신호 사이에 이제 가드밴드가 있다고 보는 거고, 또 이제 신호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보내려면은 여기 3300의 헤르츠가 필요하다라는 걸 묻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카운터가 500개일 경우 최소한 몇 개의 플립플롭이 필요한가. 이거는 2권의 저희 87페이지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랑 같이 합칠 예정인데, 카운터에 필요한 플립플롭 개수는 2의 n-2승에서 n개의 2의 n승 사이를 해서 이걸 푸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별도 내용을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문제가 500개니까 500개를 중심으로 해서 256개랑 512 사이에 있는 거기 때문에 256개는 2의 8승, 512는 2의 9승이기 때문에 500개를 만족하려면은 9개 정도의 플립플롭이 필요하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전송 방식 중 동기식 전송 프로토콜이 아닌 것은, 동기식이 문제가 나오면 이제 비동기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요. BSC라든지 랩이라든지 HDC는 다 동기식 프로토콜 되겠습니다. 커밋이 비동기식 방식이고요. 과거에 컴퓨터들 간의 파일을 주고받는 데서 많이 사용했던 방식이라고 합니다. BSC나 랩이라든지 HDC 등은 동기식 방식이고, 이 중에서 이제 BSC가 이제 문자 방식이고, 랩이나 HDC, SDC가 이제 비트 지향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저희 책에 있는 문제에서 거의 단위만 약간 틀리게 나온 것 같은데요. 등방성 안테나로 해서 거리가 100m 떨어져 있는 전기 강도는 얼마가 되는가 해서 입사 전력은 10W이다 라고 해서 저희 책에 아마 539페이지에 보면 공식 나와 있을 거고요. E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거리분의 전력의 방사 전력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 넣어서 풀면은 100분의 13.72가 돼서 0.172가 되겠습니다. 539페이지 하단 참조하시고요. 4번 문제도 이번에 이제 새롭게 추가되는 건데, 4번 문제를 보시면 주기신호의 스펙트럼을 구하는 방법으로 주로 사용하는 것은, 주기신호는 푸리의 급수, 비주기신호는 푸리의 변환, 퓨리의 변동, 이런 것들은 이제 공부 안 한 분들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주기 신호는 퓨리의 급수, 비주기 신호라고 나오면은 퓨리의 변환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22호 포트를 사용하여 원격 접속에서 보안을 강화한 프로토콜, 우리가 이거를 SSH라고 합니다. SSH는 Secure Shell의 약자로서 네트워크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포트인데요. 이 기본 포트가 22번으로 설정되어 있고, 이 포트를 바꿔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게 이제 알로그인인데요. 알로그인은 포트를 다 열어주는 거고요. 주로 513번 포트를 사용해서 리모트 로그인으로 사용합니다. 6번 OFDM 방식으로 사용하는 기술이 아닌 것은, LTE, UHD-TV, 80.11n 다 OFDM 방식이죠. HDTV는 전송 방식은 MPEG-2고 음성은 돌비 AC3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7번 문제 DHCP 구성하는 주요 기술이 아닌 것은, 이것도 저희 책의 497페이지 2번과 중복하는데요. DHCP 서버, 클라이언트, 릴레이, 에이전트 등이 있는데 에이전트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 책 참조하시고요. 8번 전화기에서 송화회로의 수화회로를 분리해주는 장치, 이런 걸 우리가 유도 설륜이라고 합니다. 또는 유도 콜이라고 하고요. 9번 거리 벡터 라우팅에서 라우터가 6개이고 네트워크가 8개일 때 라우팅 테이블은 라우터의 개수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요 라우터의 개수만큼 테이블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6개로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번 개인정보 유출 시 신고해야 하는 기관은 우리가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정보 보안에 대해서 신고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0번 디도스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디도스는 좀비 PC를 여러 개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하나를 공격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커가 이렇게 여러 개의 그 좀비 PC를 만들어서
특정 PC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 네트워크에 분산된 좀비 PC가 하나의 서버나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그 12번은 못 보던 문제인데요. RFID 태그에서 사용하는 코딩 방식, 을 우리가 맨체스터 코딩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RFID에서는 맨체스터와 펄스 인버전 인코딩 방식으로 해서 많이 사용한다고 하니까 요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2번 전자파의 전개와 자개의 위상차는 아래 그림에 보는 것처럼 90도의 위상차를 두고 이렇게 전개와 자개가 직각을 이루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전자파의 전개와 자개가 위상차는 없고 단지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하면서 나가는 파가 되겠습니다. 14번 MPLS와 ATM 기술의 특징으로 맞는 것은 MPLS는 우리가 라벨을 별도로 줘서 2.5 레이어라고 하죠. 2.5 레이어. 그래서 짧은 라벨을 별도로 줘서 고속 스위칭하는 거고요. ATM은 53바이트의 셀을 기반으로 해서 일정한 크기 패킷을 전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ATM, MPLS가 앞뒤가 바뀐 거고요. 모든 서비스 이런 것들이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여기 연결지향, 비연결지향에서 연결지향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헷갈리게 나왔으니까 이런 거 잘 잡아서 내시기 바랍니다. 예, 15번 CCTV 동작 관련 설명을 틀린 것은 우리가 CCTV에는 크게 팬, 틸트, 줌 세 가지 동작 모드로 동작을 하고요. 팬은 카메라에 고정된 위치에서 좌우로 움직이는 거, 틸트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줌은 화면을 크게 하거나 적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CCTV는 기존의 동축 케이블에서 IP 케이블 기반의 이더넷 기반으로 바뀌고 있는 게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반대로 적어 놓은 것 같고요. 16번 다음 중 IP 버전 4와 IP 버전 6 설명으로 맞는 것은 IP 버전 4의 C클래스는 101이다. C클래스는 101이다. 똑같네요. 64냐 128이냐인데 제가 IP 버전 4 했을 때 4개의 묶음이잖아요. 4개의 묶음이고 하나가 8비트니까 8 곱하기 4개 하니까 32비트가 IP 버전 4가 되는 거고요. IP 버전 6는 이것의 또 4배가 돼서 432, 428에서 128비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헷갈리는 거는 이 앞에 오는 게 이제 헷갈릴 것 같은데요. 101인지 110인지 이거 헷갈릴 것 같은데 제 그 서머리 강의 들으시거나 제 본 강의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일 처음에 이제 첫 번째 여기 비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 비트를 봐서 이게 0이면은 바로 A 클래스가 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0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1, 0이면 바로 B 클래스가 떨어지는 거고 다시 이게 0이 아니고 1이면 110으로 해서 이게 C 클래스가 떨어지는 겁니다. D 클래스는 당연히 1110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1110이 돼야지 C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110이 돼야 되고 128비트가 되기 때문에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 HTTP 웹서버의 웹서버 종류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정적이냐 동적이냐에 대한 차이점을 묻는 건데요. 웹서버는 정적이고 와스 서버가 동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웹서버는 HTML, CSS, JS, JPEG 등 정적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고 와스 서버는 그 뒤에서 웹서버 뒤에서 아파치라든지 PHP 등에 대해서 입력을 받아서 서버에서 그 결과를 동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8번 다음 중 세대 홈 네트워크 장비의 필수 설비가 아닌 것은 세대 단말기, 단지 서버, 단지 네트워크 장비에서 단지 광장비는 필수 설비가 아닙니다.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게 법률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19번 다음 중 TCP 헤더에 포함되지 않는 필드는 시퀀스 넘버, 확인 응답 번호, 포트 번호 등이 다 TCP 헤더에 속해지고 전송 속도는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20번 홈 네트워크 보안 요구사항에서 전자서명 및 해시 알고리즘 사용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무기가에서 무결성, 가용성, 기밀성이 핵심이고요. 기밀성은 옆에 접근하는 거에 대한 그 사람의 인가된 사람이 접근한다고 했잖아요. 인가. 그래서 인가와 접근 위주로 정리하시고요. 전자서명이라든지 해시 함수를 사용해서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결함, 오동작이 발생해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결함 호용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저희 책 848페이지에는 동일한 문제니까 참조하시고요. 23번 자유공간에서 송수신 안테나 거리가 2km고 주파수가 1GHz일 때 통신 링크를 구성하는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저희 책 537페이지에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10GHz로 돼 있어요. 이 10GHz를 1GHz로 해서
요 그 기가일 때 32.44에 20에 20 로고 뒤로 해서 풀어야 될 거고요. 요 공식에 넣어서 풀면은 98.46이 나옵니다. 그래서 98점 이제 46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 문제를 이렇게 변경해서 나오기 때문에 기존 문제를 충실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